이 공간이 완전히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거기서 잠을 잘 쓸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차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넓은 공간을 차 한 대만 갖고 있으면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장치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의 건축에 대해서 전시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방문화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방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노래방, PC방, 게임방, 뭐 찜질방 이런 문화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방문화를 좋아하는 게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사랑방 문화라는 건 사실 있긴 했죠. 그 남자들끼리만의 놀이방이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안채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방은 그 마님의 방이었거든요. 부인이라고 하는 분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공간이 하나 있었고 바깥하고 접해 있는 이 사랑방 쪽에는 아버지나 아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바깥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었던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방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낭만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나라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방문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화로 급격하게 이동을 한 그런 나라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왔으니까 당연히 공간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건데 그 당시에 우리의 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4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뭐 둘만 나와 잘 기르자 하니까 이제 방 3개짜리 아파트 자녀들이 한 방 쓰고 부부가 쓰는 그런 방이 나오고 그게 중산층의 모델이 되면서 썼는데 가구가 늘어나고 잘 살게 되면서 공간이 분할이 되죠. 그러면서 집이 점점 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이 도시 속에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가서 공간을 빌려 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풀빌라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은 그 빌라를 하루나 이틀 정도를 빌려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시 속의 이 커피숍들이나 노래방 이런 것들은 내가 사는 그 원룸은 작아서 친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원룸이라고 하는 공간들은 좁고 길단 말이에요. 이 좁고 긴 공간은 2명이 들어가서 마주 앉을 정도는 되지만 4명이 삥 둘러가면서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 구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식을 바깥에서 하고 노래방을 2차를 가서 거기서 놀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일본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또 있는 독특한 문화가 모텔 대실 문화 같은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하룻밤을 내가 쓸 필요가 없다. 내가 3시간만 내 방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시간 단위로 해서 그 방을 빌려 쓰는 거고 나의 필요에 맞게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공간이 방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고 이 민간 비즈니스 쪽에서는 다 제공해주는 쪽으로 우리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발달해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텔과 호텔의 차이점은 그럼 뭐냐? 저는 그냥 창문 크기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파크하이아트 호텔을 가서 보시면은 다 전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 경치도 잘 보이고 또 신문에서 되게 문제시됐던 게 있어요. 옆집에 있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호텔방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인다. 애들 교육이 안 좋다. 그래서 막아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보이지는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너무 심한 거가 싫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텔은 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좋은 호텔에 묵는 거가 자랑스러운 거죠. 뭐 별로 숨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모텔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숨어서 뭔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간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뭐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 방이 없는 경우들. 둘이만 은밀하게 있고 싶고 그런 공간이면은 창문이 넓은 데 있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닫아놓고 되게 작고 아마도 대부분의 창문들이 투명한 유리창도 아닐 거예요. 그냥 불투명한 유리로 된 경우들이 많을 거고 특별하게 바깥 경치를 볼 일도 없고 뷰가 좋은 곳에 모텔이 위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내부의 공간에 집중하는 그 창문이 없는 건축물이 대표적인 게 한 3가지가 있어요. 모텔과 도박장과 백화점입니다. 도박장은 아직까지도 창문이 없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창문을 많이 만드는 추세로 갔죠. 햇빛도 보고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 중산층들은 다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온라인에서는 없는 어떤 쇼핑의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올 거 아니에요. 온라인 공간과 가장 차별화된 거는 결국엔 자연이고 가장 손쉽게 자연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햇볕이니까 그런 천창을 많이 뚫어서 햇볕을 갖고 오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급진 공간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연 채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로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 채광이 많은 공간은 주변의 환경도 되게 좋은 환경들이고 사용자들도 돈을 많이 쓸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도시 속에서 나만의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만의 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도시 내에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점점 비싸지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파트 값이 10억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는 걸 사야지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공간을 빌려 써서 여러 가지 방문화들이 생겨났는데, 완벽하게 내가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산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그 자동차 실내 공간만큼이 내 공간이 되는 거예요. 차를 산 젊은 친구들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선텐지를 바르죠. 그래서 안을 깜깜하게 유리를 만들어야지 그 내부 공간이 안 보이고 그만큼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한강 고수부지 시민공원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은 물가에 있는 주택 펜션처럼 될 수 있고, 산속에 끌고 가서 차박을 하면은 그게 산에 있는 오두막처럼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차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차박을 한다는 거는 내가 몸을 누이는 공간은 작지만은 그 주변의 공간을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 공간이 완전히 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거기서 잠을 잘 쓸 때라고 생각을 해요. 차박이 가장 손쉽게 잠을 자는 걸 하는 거죠. 내가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 오면은 그 공간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넓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넓은 공간을 차 한 대만 갖고 있으면은 다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장치다. 그게 자동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거기서 좀 돈이 없는 친구들이 커피숍을 가서 5,000원을 내고 커피숍을 가는 거고, 그거보다 돈이 없는 고등학생들은 3,000원을 내고 PC방을 가고, 그거보다 돈이 없는 중학생들이 1,000원 내고 편의점 가고, 그거보다 돈 없는 초등학생들은 공짜인 메타버스에 로블록스에 가서 노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점점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오프라인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고 빌려 쓰다가 그거를 시간 단위로 쓰다가 결국에는 지하 공간을 쓰다가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 얘기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은 첫 번째 반지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와이파이를 찾아 헤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와이파이 공간, 가상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주인공이 부잣집 이성균 씨 집에 딱 갔더니 거기 있는 그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놀 때도 보면은요, 게임 같은 거 안 하고 놀잖아요. 그 막내 아들은 그림 그리면서 놀던지 엄청 우아하죠. 그리고 아니면은 마당에다가 인디안 텐트 치고 놀고 그러죠. 오프라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집에 가면 거실에 딱 앉으면 뭐가 보입니까? TV가 보여요. TV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 사회는 자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 공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미디어의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상 공간으로. 내가 보내는 시간이 스마트폰 쳐다보는 시간 포함해서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 얘기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상 공간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내 공간을 확장하는 쪽으로 간다. 그 얘기는 내가 그만큼 부자다.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공간의 양극화가 점점 심각하게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어찌 보면 이 도시 속에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공원과 도서관과 벤치 이런 것들인 거죠. 그걸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1층에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공원이 많아요, 되게. 근데 문제는 그 많은 공원들을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4km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반차를 내기 전에는 못 가는 공원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공원에 가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원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토요일 같은 날 한강 시민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연인들이 텐트 치고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없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도시 속에서 공간을 점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면에서 자동차도 못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2초 텐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텐트를 하나 딱 피면은 그만큼이 딱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소유하지는 않더라도 그 공간을 내가 점유를 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또 되게 유도리 있게 또 하시잖아요. 그 2초 텐트에 2분의 1 이상이 오픈되어 있으면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개방이 돼 있어서 바깥 풍경도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나의 모습을 노출해야지만이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적은 돈으로 이제 그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텐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텐트라고 하는 거는 돔 건축이잖아요. 이게 둥그렇잖아요. 건축사를 보시면은 되게 권력자들만 만들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우리가 돔을 많이 보는 데가 어디냐? 판테온 돔이죠. 성당에 가시면 다 돔이 많아요. 왜 돔이 권력자의 공간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돔 건축이 모든 건축물 중에서 만들기 제일 어렵습니다. 그 밑에 목 구조로 트러스를 다 짜가지고 그 형태를 만들고요. 거기다 돌을 다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다 띄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완성된 물건을 보시면은 실제로 그거를 그 높이까지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목재가 필요한 거고, 그 목재를 갖고 오려면 산에서 배 가지고 실어 날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도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이죠. 원래 그걸 맨 처음 설계하신 분은 평지붕을 원하셨어요. 왜냐면 민주주의 사회에 도움이 가당키는 한 소리냐. 우리 평지붕으로 딱, 우리는 민주주의다 딱 했는데, 아니 우리가 권력자들인데 왜 도움이 없냐. 그래서 도움을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겠죠. 거기 가서 보면은 그냥 평지붕에다가 트러스로 돔 형태만 만들어서 안에 국회의사당 본회의당에 가시면 올려다 보면은 평지붕이에요, 그냥. 도움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도움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도시 속에서 제일 불편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지하철에 들어갔을 때지 않겠습니까? 밀폐된 공간, 기분 나쁜 사람들이랑 보통 우리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45cm 이내에 들어오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혹은 연인 관계만 허용합니다. 근데 45cm 이내에 기분 나쁘게 들어오는 인간이 누구냐? 지하철, 만원 지하철 탔을 때. 우리는 되게 그걸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어폰을 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폰을 딱 끼고서 소리라도 차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 안에 소리를 차단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죠. 나만의 공간으로 빠져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도시 속의 공간에 나의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 저는 볼 때 X축은 얼마나 공적이냐, 얼마나 사적이냐로 이걸 나누고요. Y축은 이동하는 공간이냐 아니면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냐, 이걸로 공간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4분면 안에 어떤 공간이든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